원래는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제기동 한약 상가에 양념시장에 나왔을 때 한약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관심 있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제기동에서 한약을 한 지 26년째 됐기 때문에 별 한약재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은 한 15가지 정도 한약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너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제일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2015년도 세계 11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짧은 시간 동안에 당뇨 1위국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당뇨를 일으키는 첫째 원인이 뭔가 하고 딱 봤더니 항생제였어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소를 키우든 닭, 돼지, 모든 동물을 키우는 모든 것들은 사료가 98%가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지는 전부 다 유전자 조작식품들이 돼서 들어와요. 근데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최대한 내 사료를 소가 병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료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제일제당하고 삼양사하고는 몇 개 없습니다. 사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료를 많이 팔려면 항생제를 잔뜩 넣어야 되죠. 그리고 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가 병들지 않게 하려면 항생제를 잔뜩 들어있는 사료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항생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병이 잘 안 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젖소를 통해서 우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기로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고, 그럼 항생제 중에서 과연 어떤 동물이 과연 항생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걸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통닭으로 먹는 육개에 가장 항생제가 많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정부에서 사실은 발표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거 발표하면 우리나라는 치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표하면 그냥 우리나라 손님들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발표하려고 했던 차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뭘 잘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뭘 먹지 말아야 할까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럼 왜 항생제가 당뇨하고 연관이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아시아권,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이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췌장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유럽인들은 항생제가 들어있던 아이든 포도당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이걸 잔뜩 먹어도 췌장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당뇨에 잘 안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그걸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그걸 세포로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걸리는 당뇨는 전부 다 이형당뇨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공급해도 끝없이 우리 인간들이 한국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췌장이 지쳐서 팍 쓰러지는 게 이형당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형당뇨예요. 근데 이형당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항생제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 항생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닭고기나 이런 소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 때문에 발견됐다. 그래서 가능한 한 치킨, 특히 이제 자식들 있는 사람들 야식으로 치킨 계속 먹이잖아요. 가능한 한 먹이지 않는 게 당뇨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절대로 당뇨 2부가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야근 많이 하고 이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내가 피자 한 번, 뭐 공부 잘해가지고 반장 되고 회장 되면 부모님께서 내가 오늘 피자 한 번 쏘겠다 하면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새끼들 전부 다 당뇨병으로 안내하겠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원래 우리가 밀가루 음식 2015년도 당뇨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KBS에서 9시 뉴스 딱 끝나면 매주 수요일날 생로병사가 있었는데 그 생로병사에서 당뇨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특집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뇨를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항생제고 두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에서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밀가루예요. 그래서 왜 밀가루가 나쁘냐? 지금 우리나라 밀가루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밀가루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먹는 빵, 뭐 칼국수 뭐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럼 밀가루가 사이즈가 요만하다면 이렇게 깎아버려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다 버려버려요. 나머지 다 사료를 쓰죠. 그럼 이렇게 깎아버린 밀가루는 거기는 뭐만 남아있어요? 순전 탄수화물만 남지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면 췌장에서는 그걸 옮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췌장이 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햄버거, 그다음에 뭐 그것도 뭐 레스킨 라비스인가? 그 단거 이런 것도 다 탄수화물 있잖아요. 이런 거 과도하게 한국인들이 먹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뚱뚱해지면서 그래서 다 당뇨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 췌장이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뇨가 안 걸릴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는 약재를 한 10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홍삼하고 차가버섯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홍삼은 우리가 이제 밭에서 6년 동안 키워서 나오는 삼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삼 혹은 생삼이라고 그러고 그걸 잘 씻어가지고 건조한 걸 갖다 백삼이라고 그러고 혹은 건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삼을 갖다 쪘다 말렸다 해서 나온 것이 홍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홍삼 시장은 단비인삼 공사에서 한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 농협에서 한 20-30%, 그 다음에 나머지 조그만 이 제약회사에서 식품사업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삼은 약성이 50% 정도 피해로 가요. 그래서 기분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홍삼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단일식품으로 홍삼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홍삼을 먹고 다 효과를 보냐? 그렇지 않지. 홍삼은 꼭 체질에 맞는 사람이 홍삼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 홍삼 먹어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면 첫째 저혈압이 돼야 돼요. 혈압이 나요.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차고 특히 여성인 경우 냉대가 있고 수족냉증으로 고생한 사람은 홍삼을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절기만 되면 추워가지고 아주 환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홍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가을생 폐의 기운이 왕성한 가을생들은 홍삼 먹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홍삼이 제일 안 맞는 사람이 가을생이에요. 홍삼은 고혈압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거나 이런 사람은 홍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홍삼이 시중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홍삼은 고혈압인 사람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실험을 해봤지만은 절대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홍삼은 원래 홍삼은 사실 9번째예요. 근데 홍삼을 9번째면 흑삼이 됩니다. 우리가 홍삼 사보면 색깔이 붉고스름하니 이쁘잖아요. 그래서 다 5번 내지 6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째로 나와 있는 홍삼은 전부 다 1번 내지 2번밖에 안 찐 거예요. 근데 홍삼은 우리가 쪘다 말렸다 그러면 사포닌은 늘어나고 그 약성은 그 뜨거운 약성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역시 홍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약성이 뜨거운 열이 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그 차가워서는 나중에 하고요. 홍삼을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삼이 아무리 나한테 체질이 맞는다 해도 홍삼을 많이 먹으면은 반드시 나이 들어서 대담부진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홍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굉장히 차다고 홍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맥시멈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한 달에 2달을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지 마세요. 홍삼을 많이 먹으면은 어느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홍삼은 약재 중에서 양약, 한약 통틀어서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그래서 홍삼은 굉장히 명약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작약이 많지 않고 내가 보일러직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차가워서 만져. 차가워서 만져달라고. 제 시간 좀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뭐예요? 내 시간 좀 드릴게요. 회장님 시간. 이경식 위원장이 이렇게 많이 사실 서든이 적힌 건강에 대해서니까. 네, 차가버섯은 우리나라 대마원이나 이런 데 가도 차가버섯이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원래 자작나무에서 자생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차가버섯이 가장 좋은 것은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차가버섯, 러시아에서 나오는 차가버섯을 최고로 칩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이렇게 기생하는데 보통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실제 크기가 이렇게. 이거 겉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하 45도에서 영하 50도 이 정도 아주 추운 데서만 자작나무한테 기생을 해가지고 그 수액을 빨아먹고 15년에서 20년 정도 자라면서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차가버섯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많이 이제 그 교수님이나 연구진에서 많은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많고 일본에서도 많고 한국에서도 차가버섯에 대한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차가버섯은 분명한 것은 암에 대한 억제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맨날 찾아온 사람들이 차가버섯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낫진 않습니다. 암이 진행하는 속도를 더디게는 하지만은 완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뭐하러 항암치료 받겠습니까? 차가버섯 먹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